일단 1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간모손실. 우리 간모손실 뭐라 그랬죠? 간모의 뜻이 뭐예요? 네, 수량 부족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단 매출총 이익률에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우리 매출총 이익 어떻게 구해요? 네, 매출총 이익은 순매출액 마이너스 뭐요? 매출원가.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어떻게 구해요?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체. 거의 물어보면 요거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의 몇 프로래요? 25%. 그래서 꼭 계산기 갖고 다니시고. 그래서 80만원에 25%니까 얼마가 이익이에요? 20만원. 그럼 원가는 얼마란 얘기예요? 60이겠죠. 그 다음에 원가는 60이고 거기 보시면 기초 얼마죠? 10만원. 그 다음에 매입 얼마예요? 65만원. 그 다음에 기말 얼마예요? 13만원. 우리 딴 건 몰라도 이건 아셔야 돼요. 예, 이쪽이 차변이 되는 거고 이쪽이 대변이 되는 거죠.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10만원에다가 65만원 더하고 13만원 빼면 62만원인데 여기는 얼마죠? 60만원이죠. 둘이서 얼마 차이 나요? 2만원.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여기 이제 간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채. 부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몇 가지밖에 없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1년 안에는 유동부채, 1년 이후는 비유동 부채.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네, 1번.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은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아도 뭐예요? 유동이에요. 왜냐면 이건 몇 년 이내에 없어질 거니까 1년 이내. 그 다음에 3번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예요? 일반적 상거래 외예요? 상거래 외예요. 그래서 틀렸고 부채 채무액이 현재 시점에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반드시. 반드시는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들 있잖아요. 퇴직급여 무슨 부채요? 충당부채. 얘는 확정 안 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 퇴직금이라는 건 이 사람이 오늘 그만두느냐 내일 그만두느냐 그만두는 시점에 따라서 뭐하죠? 달라지죠. 그래서 반드시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추정도 있다 그랬잖아요. 추정은 예측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3번은 이거는 제가 분개할 때 그걸 좀 열심히 하신 분은 맞출 확률이 올라가요. 제가 분개할 때 저기 증가감소 하라 그랬었죠. 그걸 하시면 좀 더 이런 문제는 맞출 확률이 올라갑니다. 단기 차익금 유동이죠. 장기는 비유동. 미지급 비용 유동. 성급 비용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1억에 500만 원에서 얼마예요? 1억 500. 그 다음에 장기 차익금은 어디라고요? 비유동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비유동. 그 다음에 성급 비용은요? 자산. 이런 거 틀렸어. 그러면 맨날 제가 얘기하는 거 안 한 거예요. 이거 여기 가면 다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요? 컨트롤 F 하면 다 있어요. 시키는 건 좀 하세요. 안 시키는 것까지 하라고는 말 안 해요. 제가 계속 뭐 하라 그랬죠? 증가감소 하라 그랬죠. 네. 안 하니까 본인이 분개해 놓고도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잖아요. 해도 모르는데. 그 다음에 4번 교환에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동종자산하고 2종.
그래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그 다음에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그래서 1번, 2번 맞아요. 3번 자산의 교환에 현금 수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돈 들어간 거 반영해야 되죠. 그래서 몇 번도 맞아요? 3번도 맞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공정가치는 시장 가격으로 해요. 요거를 무슨 가격이라고도 해요? 공정가액. 그래서 뭐 시가라고도 표현하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 가격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금액이 없을 때 감정평가 가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 가격은 선순위가 아니고 후순위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5번. 재무제표 기본가정. 그래서 기업은 원래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기업은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우리 회사는 계속해야 돼요? 하다가 망해야 돼요? 계속해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발생주의. 요거 발생주의가 아니고 요것도 기간별 보고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기간에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발생주의는 기간에 기록하는 게 아니고 현금 이외의 것도 처분하는 거를 무슨 주의라 그래요? 발생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발생주의는 여기에서 많이 씁니다. 비용하고 뭐요? 수익.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거기 4번 보시면 기간별 보고, 요거는 말 그대로 기간을 정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6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착수량. 이거 어저께도 풀었었는데 착수량 나오면 뭐 기억하라 그랬죠? 착수량 나오면은 제공품 T자. 그래서 이 문제도 제공품 T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공품 수량 결정 방법의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선품 수량.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기초 제공품 몇 개예요? 2,000. 착수량은 8,000. 완성은 9,000. 기말은 500. 그러면 공손도 몇 개예요? 500이죠. 1번 공손품은 불합격품 맞습니다. 불량품을 공손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2번 정상이 3%면 정상 공손 수량은 200개이다. 그러면 완성이 지금 몇 프로죠? 9,000개죠. 그 다음에 몇 프로요? 3%. 그러면 270개가 정상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돼요. 틀릴 게 있고 맞출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시험장에서 꼭 맞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러면 이거 무슨 문제예요? T자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T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제공품, 그래서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비,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재료비. 재료비 나오면 요거 기억하시라 그랬죠.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초 50, 단기 120, 기말 5만원. 그럼 얼마 돼요? 165만원 돼요. 그래서 여기 얼마요? 160. 그리고 계산 못 푸시는 분들 이런 것도 안 좋고 저 계산 못 풀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공부 안 한 겁니다. 계산 못 푸시는 분들의 특징이 거의 보면 이거는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이것도 못 외웠어. 그리고 계산 못 푼대. 못 풀어요. 못 푸는 게 맞아요. 적고 풀어도 못 푸는데, 예, 쓸 줄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예전에 하면 혼났어요. 계산 못 푼대. 오라 그래갖고 적으라 그랬어요. 하나도 못 적어. 그럼 당연히 못 푸는 게 맞는 거예요. 맞잖아요. 공식 못 외웠는데 어떻게 계산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계산 안 되시는 분은 뭐 먼저 하세요? 공식 먼저 외우세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오세요. 본인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문제 푼 거 OX 한 다음에 오세요. 딱 두 개치만 보면 답 나와요. 공부 안 해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해를 못해서 못하는 건지 얼추 답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 노무비 150, 그 다음에 간접비 얼마야? 200. 그 다음에 기초 얼마요? 40만원. 그 다음에 기말 50. 기초하고 매출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빼기 50 하면 505만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8번은 원가. 그래서 1번 보시면 우리 기초원가 또는 무슨 원가요? 기본원가. 뭐 더하기 뭐요? 네, 재료비 더하기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 노무비 더하기 뭐요? 간접비. 그래서 1번 맞아요. 2번 우리 기회비용은 항상 선택 방법이 있을 때 선택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네,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뭐 한 거예요? 큰 거. 그래서 정답은 2번.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건 매몰원가예요. 그래서 매몰원가가 이미 발생한 거. 언제 거요? 옛날 거. 그 다음에 3번 회피 불능 원가는 회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약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대부분 회피 불능 원가는 이쪽이 많아요. 무슨 비요? 고정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 아끼려면 고정비를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고정비가 높으면 돈을 아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무조건 나가는 돈이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게 월세. 그래서 월세 살면 돈 모아요? 못 모아요? 못 모아요. 그리고 남자분들 자동차 사도 돈 못 모아요. 왜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 있잖아요. 보험료 나가야죠. 그 다음에 저기 뭐냐 유리비 나가죠. 그 다음에 사고 나면 뭐 나가요? 돈 나가죠. 또. 그래서 남자들 원래 돈 모으려면 뭐 사지 말라 그래요? 사지 말라 그래요. 근데 또 문제가 뭔지 알아요? 차가 없으면 연애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그래요. 저도 예전에 소개팅으로 잘 만나고 있었어요. 한 6번 만났거든요. 근데 자동차 얘기가 나왔어요. 없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부터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열받아갖고 차 살까 고민도 했었어요. 솔직히 통장에 현찰로 차 살 돈은 있었거든요. 웬만한 차. 근데 왜 안 샀냐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차가. 그래서 안 샀었죠. 그리고 차 없어도 만날 수 있는 분을 만나서 장가 갔죠. 왜냐면 결혼 이후에 차를 샀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제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어떤 경우에 차가 필요한 것 같냐 그랬더니 한 분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전 남자친구가 중요하대요. 전 남친이 차가 있었으면 다른 남친도 차 있는 남친을 대부분 원한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차 있으면은 데이트 끝나면 어디까지 데려다 주죠? 집까지 데려다 주죠. 그래서 그게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정답은 없긴 하지만. 그 다음에 4번 맞죠? 총변동비는 뭐예요? 증가하죠. 그 다음에 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원가 명세서.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우리 제조원가 명세서는 요거예요. 제공품.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뭐죠? 제품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요거 은근 잘 나와요. 특히 세무보다는 회계 쪽에 좀 더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가 배분. 우리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 세 가지 있어요. 직접, 단계, 상호.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 절충 단계.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 그 다음에 계산은 뭐요? 복잡.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순서 나왔죠? 무슨 배부법? 단계 배부법. 그 다음에 11번. 요건 좀 어렵습니다. 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사업장. 부가세법에서 사업장이 왜 중요하냐면은요, 예, 여기에다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신고 및 납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은 어디에다 신고 및 납부해요? 사업장에다가. 그래서 사업장이 인천에 있냐, 서울에 있냐, 강원도에 있냐, 거기에 따라서 세금 내는 데가 달라져요. 그래서 간단하게 써드리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소재지고요. 소득세는 주소지예요. 그래서 서울이 돈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서울 가면은 사업장도 많죠. 그리고 서울 가면 집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많이 내요. 서울에다가 세금 많이 내죠. 그래서 1번하고 4번 잘 봐두세요. 일단 1번, 4번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래서 1번 맞아요. 4번은 부동산 매매업은 사업장 소재지.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그래서 1번, 3번, 4번 맞아요. 그 다음에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거기 건설업은요, 현장 사무소가 아니고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 그러니까 대부분 본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가 어디에 있느냐.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우리 보면은요, 대기업들 본사는 대부분 어디에 있죠? 서울에 있죠. 근데 건물 짓는 건 서울에서만 지어요? 전국에서 다 지어요? 전국에서 다 지어요. 이거를 만약에 거기 지문에 있는 것처럼 하게 되면요, 그 세금 신고할 때 인천에다가도 신고해야 되고 서울에다가도 신고해야 되고 각 시군구에다가 뭐 해야 돼요? 세금 신고를 다 해야 돼요. 그러면 너무 어떻게 되죠? 복잡하게 되죠. 그래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리고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어쩔 수 없는데요.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는 되도록이시면 그 문제 풀면서 문제에 있는 거 위주로만 보세요. 어떤 분들 보면은 부가가치세 공부하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 보시는데 머리 터져요. 그리고 안 나오는 건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요런 파트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문제풀이 하실 때 책 위주로 보지 마시고 문제 위주. 그게 더 공부량이 줄어듭니다. 12번은 일반과세자하고 뭐야? 간이과세자.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개인만 되고 공급대가가 얼마 미만이야? 8천만 원. 그 다음에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안 되면 뭐만 발행할 수 있다? 영수증. 그 다음에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안 되면 납부 뭐요? 면제.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우리 4,800만 원 넘으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말 안 들으면 가산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 잘 봐주세요. 간이과세자는 혜택 받는 게 되게 적어요. 그래서 환급도 안 되고 의제 매입세액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요런 것들 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 대신 국가에서 혜택을 주죠. 세금 많이 내라 그래요? 적게 내라 그래요? 적게 내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외우지는 않는데
어떻게 적게 내게 만드냐면요. 그 우리 몇 프로 곱하죠? 10% 곱하죠. 여기에다가 간이과세율을 한 번 더 곱해요. 그래서 막 2%, 3% 이런 식으로 줄여줍니다. 근데 저도 이거 퍼센트 못 외워요. 왜냐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 거기다 업종별로 또 다 달라요. 네. 그렇게까지는 안 내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세금 많이 낸다, 적게 낸다? 적게 낸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더 많은 걸 기억하는 거는 이제 다른 시험 공부하실 때. 근데 저희는 거기까지는 안 내니까. 13번에 별표 3개.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거 기억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파트예요. 공급시기.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옆에다가 요것 좀 적어주세요. 장기할부 판매, 중간지급 조건부,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지급. 요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뭐 하기로 한 때? 받기로 한 때.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아요. 일반 판매는 인도기준.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가짜일 때는 날짜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종료일로 하기로 했어요. 무슨 일이요? 종료. 그 다음에 1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특징은 일시적이고 뭐예요? 우발적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일단 종교 관련 요분들은 기타소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기타소득이 아니고 근로소득이어야 되는데 종교단체에서 자기들은 근로를 제공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갔어요? 기타소득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2번에 연금으로 받는 건 무슨 소득? 연금소득.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3번. 우리 이런 계약의 위반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계속해요? 잠깐하고 끝이에요? 잠깐하고 끝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어요. 마지막 권으로 끝나면 무슨 소득? 기타소득. 그 다음에 15번. 이건 어렵습니다. 15번은 찍는 수밖에 없어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총수익 금액. 이 총수익 금액이 헷갈리시면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저쪽에서 얘기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세법에서는 수익 금액이라 그러고 회계에서는 뭐라 그래요? 수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완벽하게 똑같진 않은데 그나마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라고 나올 때 있어요. 요거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완벽하게 맞진 않아요. 왜냐면 회계에서 인정하는 거랑 세법에서 인정하는 거랑 당연히 차이점은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비슷하게 기억하실 수 있어요. 1번 환급받은 건 총수익 금액으로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세금을 뭐 받은 거죠? 돌려받은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액에 뭐 했죠? 충당도 했죠. 그러면 다른 세금에 썼기 때문에 요거는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필요경비로 지출. 그러면 비용으로 처리했었던 게 다시 돌아오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비용을 줄이던가 수익을 뭐 하는 거죠? 늘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익을 늘리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 산입이라고 있죠? 산입은 인정이고요. 불산입은 불인정이에요. 인정 안 한다. 그래서 산입이라고 나오면은 인정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불산입으로 나오면 뭐라고요? 인정하지 않겠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돈 받은 거죠. 그러면 돈 받았으면 요것도 뭘로 잡으세요? 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 차익은
이것도 총수익 금액으로 잡아야 됩니다. 네. 왜냐면 거기 사업과 뭐라고 되어 있죠? 관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외우지 마세요. 네. 왜냐면 이런 거는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한 5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문제하고 답만 한두 번씩 보시고 넘어가세요. 네. 왜냐면 나올 확률도 적고. 그 다음에 실무는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답 위주로만 적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 1번은 무조건 무슨 점표? 일반 점표. 그리고 문제 푸실 때 시간이 애매하신 분들은 실기 먼저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론은 뭐 할 수 있죠?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스타일인데 처음부터 안 풀면 좀이 쑤셔. 네. 그런 분들은 이론부터 푸십시오. 네.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점수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약간 좀 순서를 좀 지켜야 되는 스타일이라 이렇게 살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일기예정.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답 다 줬어요. 미납액은 뭘로 처리한대요? 예, 미지급, 세금.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 세금. 부채 감소죠. 돈 갚았으니까. 그 다음에 납부지원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 근데 몇 번대요? 800번대. 왜요? 판매비와 관리비. 2,500원. 뭘로 줬다? 보통 예금. 얼마 줬다? 250만 2,500원.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거기에 있는 거보다 얼마나 더 잘 줘요. 다 줬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꼭 맞추셔야 돼요. 2번에 별표 3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기 주식. 그리고 모르겠으면 꼭 컨트롤 F로라도 찾으세요. 자기 주식은 자본이에요. 뭐라고요? 자본 나오면 뭐 하라 그랬죠? 네, 상계처리. 이 문제가 상계처리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5월 23일 1,000만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뭘로 받았다? 보통 예금. 얼마 받았다? 1,000만원. 자기 주식 얼마짜리였다? 800만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1,000만원, 그 800만원짜리 1,000만원에 팔면 얼마 이익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익 200만원인데 기존에 손해본 거 얼마 있죠? 130. 그러면 이익은 얼마만? 70만원. 요걸 무슨 처리라 그래요? 네, 상계처리.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기존에 손해본 거 얼마 있었다고요? 네, 130.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라고요? 이익. 요렇게 하는 걸 무슨 처리라 그런다고요? 상계처리. 상계처리라 그래서 뭐 막 대단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손실이 230이야. 그러면 다 손해로 처리하는 거죠. 네. 어느가요? 200만 처리하고 30만원 남아있잖아요. 다음에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드리면 여기 보세요. 만약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얼마라고 나와요? 230. 그러면 보통예금 1000. 자기 주식 얼마요? 800.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얼마요? 200 끝. 그리고 얼마 남아요? 네, 30만원은 다음에 쓰면 되죠. 왜냐면 230을 다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이익이 얼마만 났으니까? 200만 났으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월 1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몇 년? 5년. 그래서 보통예금 1억. 대변에 장기 차익금. 무슨 은행? 하나. 그리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지금 차익금 거래처 썼죠? 그러면 모두 써야 돼요? 대여금도 써야 돼요. 왜냐면 차익금의 반대적인 성격이 뭐예요? 대여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도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외화 잘 나옵니다.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은 실제. 그 다음에 외화환산이 외환 손실은 뭐 할 때? 결산할 때. 지금 결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어디 거 써요? 밑에 거, 그 위에 거 써요. 요럴 때는. 그래서 위에 거하고 밑에 거 차이점 잘 숙지하세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에요. 뭐예요? 자산. 그리고 원래는 2만 달러에 1200원이었어요. 그러면 2000 얼마요? 400. 근데 2만 달러가 얼마가 됐죠? 1300원이 됐죠. 그래서 얼마 받았어요? 2600. 그러면 더 받았다, 덜 받았다? 더 받았죠. 그럼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 이렇게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11월 25일 날 통장으로 얼마 받았다? 2600 받았다. 자산의 뭐요? 증가. 그 다음에 돈 왜 받았나 봤더니 외상대금이 있었는데 원래 받기로 한 건 얼마였죠? 2400. 근데 더 받았죠? 외환 차익. 근데 더 받은 이유가 환율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는 그 수출을 했을 때. 그렇죠. 그건 수출했을 때고 이건 수출 문제예요. 돈 받은 문제예요. 이거 수출했어요. 돈 받았어요. 돈 받았잖아요.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신 건 여기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7월 1일 날 이미 뭐는 한 거예요? 수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얘기하시는 거는 7월 1일 요 분기예요. 그래서 여기 얼마 잡혀 있어요? 2,400. 근데 우리 얼마 받았어요? 2,600. 그래서 지금 요 문제는 돈 받는 문제예요. 수출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5번. 그러니까 문제 잘 보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본인이 생각하신 건 메인 매출 전표 나올 때. 무슨 전표 나올 때요? 메인 매출 전표.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매출 거래처. 매출 거래처 몇 번대? 800번대. 그리고 헷갈리는 거는 문제 풀면서 정리하면 돼요. 당연히 헷갈리죠. 왜냐면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문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무조건 뭐예요? 네, 메인 매출이죠. 그래서 문제 2번은 메인 매출.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요거는 같이 할 거예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첫 번째로 종이세금 계산서. 종이세금 계산서에 첫 번째로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락. 이거 연습 꼭 하셔서 시험 때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거 가끔씩 나옵니다. 일단 7월 30일 날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남해식당 부. 경영지원팀이니까 800번대 복리 후생비.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14만원. 그 다음에 돈 뭘로 줬죠? 안 줬죠? 미지 극급. 얼마요? 154만원. 일단 이걸 먼저 해요. 그리고 이걸 몇 월 며칠에다 입력해요? 7월 30일로 오세요. 쉬워요. 안 해봐서 어려운 거지. 쉽습니다.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 과세의 품목은 야근 식대. 그 다음에 140 남해식당. 그 다음에 전자는 부, 붕괴는 혼합.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뭐요? 미지급. 이건 하던 거니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위에 보시면 간편집계라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밑에 있으면 얘 눌러야 되는데 예정 누락분이라고 여기 있어요. 안 눌러져요. 그러니까 꼭 여기 위에를 클릭하고 누르셔야 돼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이 밑에 분기에 내려가면 여기 안 눌러져요.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꼭 요 위에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예정 누락분이라고 떠요 안 떠요? 뜨죠. 누르세요. 그리고 날짜는 항상 확정 신고에 처음 달을 넣는 거예요. 그럼 이거 2기 확정이니까 2023년 몇 월이요? 10월. 이렇게만 넣으면 땡이에요. 어렵진 않죠? 그래서 요거는 오늘 이따 쉬는 시간이나 집에 가셔서 꼭 한두 번만 연습하세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 위에 누락이라고 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은요, 우리 맨날 예정신고 누락분 넣죠. 거기에 자동으로 넘어가요. 우리가 수동으로 써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은 프로그램에 어떻게 넘어간다고요? 자동으로 넘어가요. 1년에 오버하면 한 번 정도? 조금 내면은 한 2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8월 5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토지하고 계산서. 계산서 나오면 뭐죠? 네, 계산서 나오면 면세예요. 뭐라고요? 면세. 이거 불공 잡으시면 안 돼요. 8월 5일날 매입의 면세 진성역 토지 2억. 그 다음에 보통예금 얼마요? 2억. 그리고 뭐가 나와야 불공이라고요? 네,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3번은 두 군데 밑줄 치세요. 9월 1일은 저기 현금영수증하고 자산. 그래서 9월 1일날 현금영수증이니까 매입의 현화 전자상회. 그 다음에 뭘로 처리하라고요? 자산. 그러면 컴퓨터 몇 년 이상 쓰죠? 네, 1년 이상 쓰죠. 1년 이상 쓰니까 뭐예요? 비프 360. 그 다음에 세금 36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주고 샀죠? 현금으로 396만원 결제하면 무슨 느낌일까요? 해본 적이 없어서. 현금 300만원 정도면 두툼하잖아요. 그 다음에 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이거 불공이에요. 이거랑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 차량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랑 뭐라 그랬죠? 같은 말이라고 했었었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9월 25일. 그래서 매입의 불공 로운 역 차변에 800번대 무슨요? 임차료 77만원. 돈은 나중에 주기로 했죠? 미지 급품. 그 다음에 9월 30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정세금 계산서. 수정세금 계산서 나오시면 그냥 분계는 똑같이 하시고, 네, 분계는 똑같이 하시고 금액에 뭐만 써요? 마이너스.
그래서 매출의 과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중앙역. 대변의 제품 매출인데 마이너스 얼마요? 500. 그리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잘못 봐갖고 250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당이니까 계산 잘하세요. 그 다음에 뭐하고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 예상 매출 마이너스 550. 끝. 아이고 제 제품 매출이 없었는데. 부가세 뭐예요? 예수.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문제 3번. 네, 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의제 매입세액 나오면 우리 이렇게 외웠었어요. 어떻게 외웠냐면은 의제 매입세액은 살 때는 뭐요? 예, 면세의 원재료. 얘를 가공을 해서 팔 때는 뭐요? 과세. 그 다음에 원칙은 102분의 2. 그 다음에 중소제조기업이나 개인 나오면 104분의 4. 근데 얘는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엔. 왜냐면 저희 시험은 무조건 시험 볼 때 뭘로 나온다고요? 법인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음식점 중에서 법인은 106분의 6. 그러니까 저희는 나오면 102분의 2, 104분의 4, 그 다음에 몇 분의 몇? 106분의 6. 이거 3개밖에 못 내요. 왜냐면 개인은 못 낸다 그랬잖아요. 108분의 8, 2억 원 안 되면 109분의 9인데 109분의 9하고 108분의 8은 우리 시험에 나올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요. 저기 세 번째 줄에 저기에다가도 밑줄 치세요. 공급가액은 얼마요? 1억 2천. 여기에서는 식품 포장재는 넣으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게 아니잖아요. 원재료 아니기 때문에 식품 포장재는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그 다음에 이거 빼먹었구나. 농어민은 누구만 가는? 제조업만. 그 다음에 꼭 거래할 때에는 뭘로 받아라? 계산서나 신용카드. 여기 신용카드는 무슨 영수증 포함? 현금 영수증. 그래서 거기 포장명가 식품 포장재가 안 되는 이유는 현금 영수증이라 안 되는 게 아니고 뭐라 안 된다고요? 원재료가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외우라 그랬어요?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외우라 그랬죠? 못 외웠으면 다시 외우시고. 여기로 오세요. 의제. 그래서 의제 오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몇 기 확정이요? 1기 확정. 몇 월에서 몇 월?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F2 고기. 그 다음에 2023년 4월 30일 계산서 돼지고기. 수량은 1600, 2800만원.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몇 분의 몇? 102분의 2. 그리고 만약에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그러면 몇 분의 몇? 104분의 4.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유통 끝났고 창자 유통. 2023년 6월 30일 계산서 돼지 창자. 그 다음에 1000kg 300만원 102분의 2.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여기 밑에가 중요해요. 여기 확정분의 얼마예요? 네, 1억 2천. 과세표준의 뜻이 매출 공급가액이에요. 여기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과세표준. 그래서 과세표준의 뜻이 뭐라고요? 매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라고 2번인가 3번 써드렸어요. 네. 그래서 요거 넣어주셔야 돼요. 네. 왜냐면 거기 보면 예정 없잖아요. 예정 없이 낸 이유가 뭐냐면
예전까지 내면 시험이 2배로 어려워져요. 네. 아니요.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1억 2천이라고. 세 번째 줄에. 아, 여기 위에랑 상관없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고기 유통도 밑에다 쓰냐? 네. 이거랑 이거랑은 아니에요. 네. 왜냐면 여기 누르면은 여기 밑에다 1억 2천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2번. 그리고 나오실 때는 항상 뭐 누르라고요? 예. 근데 이거보다 어렵게 나오면 미리 말씀드리는데 틀릴 확률은 80% 넘어갑니다. 예정신고 했다라고 나오면 난이도가 1.5배가 아니고 2배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2기 확정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직접 뭐 한대요? 신고한대요. 그러면 직접 신고하면 뭐 기억하셔야 되죠? 예, 가산세. 아니, 가산세 아니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예. 전자신고 세액공제 얼마요? 10,000원. 그래서 일단은 문제 3번에 2번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오세요. 몇 월에서 몇 월? 예, 10월에서 12월. 첫 번째 매출 자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매출 뭐예요? 매출의 과세.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 카드 보시면 매출의 카과인데 거기 뭐라고 써있죠? 전자세금 계산서하고 발급한 거 포함이죠. 그러면 4,620이 맞아요? 3,520이 맞아요? 네, 3,520이 맞아요. 근데 이거 공급대가입니다. 공급대가면 부가세 뭐죠? 포함이에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중 거래처가 파산해서 대손이 확정되셨대요. 그래서 대손에다가 얼마 넣으세요? 네, 마이너스 15만원만. 왜냐면 뭐만 넣어야 되죠? 세금만 넣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어요. 네. 매출의 뭐죠? 과세.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종이세금 계산서. 일단은 여기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어디 갔냐. 일단 첫 번째 매출의 과세가 3억에 얼마요? 3천. 그래서 3억에 3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여기로 오세요. 다음 게 카드죠. 근데 여기에다가 얼마를 써야 된다고요? 3,200을 써야 돼요. 왜냐면 이거 부가가치세 포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520 나누기 몇이요? 110 곱하기 100 하면 얼마 나와요? 3,200 나와요. 그래서 두 개 합쳤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요? 3,520이 나와야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세요. 포함 별도 계산하는 거. 여기 3,200에 320.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 여기 대손세액. 대손세액이 마이너스 얼마요? 15만. 그래서 대손에다가 마이너스 넣어 주시고요. 전자세금에서 발급한 금액대가 1,100만 원이 포함되었다라고 써있는 건 이미 전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미 3억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네. 거기 다 써 있잖아요. 한 한 번 더 더했어요. 번 더 더했어요? 네. 그럼 이제 틀리는 거죠. 지문 잘 읽어야 돼요. 네. 지문에서 뭔 장난칠지 모르니까. 대손이 확정됐으니까 세금을 이미 냈었던 거를 돌려받는 거를 마이너스 받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돌려받는 건 아닌데 일단 헷갈리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답 맞아요. 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몇 년 안에만 받으면 돼요? 10년 안에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뭐 작년 거든 3년 전 거든 5년 전 거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받고 싶을 때 받으면 돼요. 그 대신 늦어도 몇 년 안에? 10년 안에. 그리고 무슨 신고만 돼요? 확정 신고만 돼요. 그 다음에 제일 골치 아픈 거 예정 신고 뭐요? 누락 여기에요. 300에 얼마요? 30. 근데 뭐가 골치 아프냐면 이거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저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 무슨 계산서 발급했다고요? 종이. 그래서 우리 저기 뭐냐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자라고 있어요. 법인은 무조건 전자로 발행해야 돼요. 뭘로 발행해야 돼요? 전자. 그 다음에 개인 중에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얼마? 1억. 그래서 1억이 넘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뭘로 발행해라? 전자로 발행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 볼 때 뭐라고요? 법인이요. 네.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벌든 뭘로 발행해야 돼요? 전자로. 근데 전자로 했어요? 종이로 했어요? 종이. 그러면 뭐 내야 된다? 가산세. 처음 하는 거니까 틀려도 지장은 없어요. 그리고 이거 실제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출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면 많이도 없거니와 예. 이거는 전체적인 겁니다. 예. 전체적으로 가산세 못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7, 80%는 될걸요. 가산세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가산세 포기하는 사람들이 은근 많아요. 그래서 가산세 안 나오면 합격률이 훨씬 더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26번. 이거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전자세금 계산서만 관련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연발급이라고 보이세요? 네. 여기에다가 얼마 발행 잘못했죠? 300만원. 그래서 여기에다 300 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전자세금 계산서 미발행이 무슨 발행이요? 미발행이 1% 내도록 되어 있어요. 몇 프로 낸다고요? 1%. 그래서 1% 내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칸이 없어요. 그래서 입력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지연발급에다가 입력하시면 지연발급이 몇 프로죠? 1%죠. 그래서 이것도 맞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밑에 보시면 미발급이라고 있어요.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다 300을 치면 6만원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미발급은 2%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몇 프로만 내야 된다고요? 1%. 그래서 여기를 3만원을 지우는 방법. 두 개 다 맞게 해줘요. 근데 뭐가 더 편하죠? 당연히 위에가 더 편하죠. 자동 계산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에 걸로 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시험 문제가 세금 계산서를 지연 발행했다. 그러면 여기에다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가 쓰이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처럼 종이로 발행했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문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세금 계산서를 무슨 발급했다? 지연 발급했다. 라고 나오면 여기에다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세금 계산서를 미발급했다. 그러면 몇 번에다 넣어 주셔야 돼요? 64번. 그때는 그냥 안 고치고 네, 안 고치고 그냥 넣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언제만 고치시는 거냐면 종이일 때만. 그러니까 하나로 몰아주시면 참 편한데 현재 양쪽을 다 맞게 해줘서 근데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요. 최근 들어서 내는 가산세라 옛날 거 아무리 풀어도 이 가산세는 없어요.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이제 요거 빼놓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네.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종이로 발행하면은 요거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 문제 신고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잘못했죠. 신고 잘못했으면 뭐요? 네, 신고 불성실. 그래서 신고 불성실은 납부세액이죠. 그래서 납부세액 얼마 나오죠? 30만 원. 그 다음에 곱하기 몇 프로? 10%. 그 다음에 곱하기 몇 프로? 25%. 7,500원. 저건 안 해도 돼요. 뭐는 안 해도 되냐면 여기 보세요. 우리 이거 있었죠.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서. 이건 왜 안 해도 되냐면 얘랑 얘랑 겹칠 때는요. 밑에 건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둘 다 세금계산서 때문에 내는 거잖아요. 근데 왜 밑에 거 안 해도 되냐면 밑에 거는 공급가액 곱하기 3 나누기 몇이요? 1000. 그러면 어느 게 더 세요? 네, 그래서 위에 걸로 내는 거예요. 겹칠 때. 왜냐면 국가에서 세금 다 내세요 그러면은 솔직히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왜냐면 하나 때문에 비슷한 세금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네, 밑에 거는 뭐 한다? 생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잘못했으니까 모두 잘못했다? 납부도 잘못했다가 되겠죠. 그래서 납부지연. 납부지연은 30만원 곱하기 미납일수 며칠? 예, 92일 곱하기 2.2 나누기 만. 그러면 6,072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구해 주셔야 돼요? 3가지. 안 나오는 게 가장 좋겠죠? 잠시만요. 잠깐. 아, 지문 잘못 봤구나. 저기 밑줄 쳐주세요. 이거 빼야 돼요. 네, 이거 빼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저것 때문에 그래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5월 중 해당 거래처의 파산으로 대손이 확정된 것까지는 상관이 없거든요. 여기까지면은 2기에다 넣는 게 맞는데 요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면은 몇 월에 장부에 반영했대요? 5월에. 그러면 1기 확정 때 하는 게 맞아요. 요거 빼셔야 돼요. 예, 제 지문 잘못 봤어요. 요거 빼는 게 맞아요. 근데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몇 월에 반영했다라고 나와 있죠? 5월. 근데 만약에 문제에 7월에 반영했다라고 나오면 여기에다 넣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몇 월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5월에. 네, 그것 때문에 빼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10년 안에 하되 몇 월에 처리했냐를 봐야죠. 근데 이렇게 내면 잠시만요. 네. 이럴 때 제일 좋은 건 여기 보세요. 이런 일 생기면 딴 거 보지 마시고 여기 가서 보세요. 네. 어차피 이거 한번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 원서 접수한 데 있죠. 네. 답지가 이상해 그럴 때에는 여기만 보세요. 무조건. 여기 공지사항 있거든요. 우리 지금 몇 회 풀고 있죠? 네, 102회 풀고 있죠. 100이라고 치면 여기 무조건 그 횟수에 확정 답안이라고 있어요. 무슨 답안이요? 확정 답안. 여기 가서 보세요. 책에 있는 것도 믿지 마시고 여기가 더 정확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지금 전산세무 몇 급이에요? 2급. 문제 3번에 2번이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는 대손이 뭐 된 날이요? 확정된 날. 그래서 거기에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몇 월 중? 5월 중. 그래서 몇 기 확정 때 하라고요? 1기 확정 때. 1기 확정 때 이제 했으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그렇죠. 2기니까 안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무조건 여기 와서 보세요. 답지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답지에도 간혹 가다가 잘못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세요. 무조건. 저 기간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 일기 확정신 거예요?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 거기 보시면은 대손이 확정돼서 5월 달에 처리했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있는 내용 이거 말 잘 들어야 돼요. 만약에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되려면 1기든 2기든 상관없어요. 그냥 몇 년 안에만 처리하면 돼요. 10년 안에만. 근데 거기 지문에 몇 월 달에 처리했다? 5월 달. 그러면 몇 기 확정 때 했을 거다? 1기 확정.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미 있으니까 안 되는 그렇죠. 1기 때 했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예요. 지금 문제는. 장부에 반영했다는 말이 안 들어가면은 그러면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기 확 그렇죠. 2기 확정 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몇 년 안에만 하면 돼요? 10년 안에. 네. 근데 여기는 5월 달에 장부에 반영했다. 그 뜻이 뭐냐면 5월 달에 뭐 했다? 처리했다. 신고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5월에 대손이 확정이 됐다라는 말이랑 장부에 작성했다라는 말이랑 가까운 다른 거예요. 네, 5월에 확정 5월에 저기 어디 있어? 대손이 확정된 거는 그때부터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그 확정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0년 안에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1기 확정이 2기 확정이 상관이 그렇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몇 월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처리했냐.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연습하다 보면은 지금처럼 좀 이상한 거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여기로 오세요. 무슨 사항이요? 공지사항에 와서 요 밑에다가 회차 치면은 무조건 회차가 떠요. 또 이렇게 느려 또. 그러면 1기 확정신 거에 가서 따로 마이너스 수마를 인정 안 해도 되는 그렇죠. 우리는 지금 2기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을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회차만 치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그 회차마다 요게 있어요. 확정답. 요게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기각이라고 있어요. 이건 인정 안 하겠다는 뜻이니까 기각은 안 보셔도 돼요. 근데 뭐는 읽어야 되냐면 요런 거. 인용은 인정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용이나 아니면은 일부 인용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일부는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뭐 요런 거 있거든요. 우리 계산기 두드리다 보면 2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반올림이 안 돼서 199만 9,999원. 요것도 인정을 해 주겠다. 뭐 요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 답하고 좀 이상하네 그러면 무조건 여기 와서 보세요. 그래도 이상하면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세요. 지금 얘기하는 건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요. 뭐 여기에서야 물어보시면 되니까. 그럼 요거 해결됐죠? 네. 죄송합니다. 문제 잘못 봤어요. 그러면 이제 가산세 등록하면 됩니다. 네, 여기로 오세요. 26번. 그래서 여기 71번에다가 30만 원에 얼마요? 7,500원. 그 다음에 73번에다가 30만 원에 얼마요? 6,072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가산세는 끝. 그 다음에 매입자료 할게요. 매입자료 보시면 저기에 그 전자죠. 그래서 매입 과세에 아무 말 없으면 일반이에요. 뭐라고요? 아무 말 없으면 일반.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계장치.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매입 카과에 일반이 2200에서 얼마 빼야 돼요? 네, 2200에서 275만원 빼야 돼요. 그러면 1925만원 나누기 110 곱하기 100 하면 1750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고정은 200 얼마요? 50.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어디 갔냐? 10번 가셔서 1억 2천에 얼마? 1200.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카드는 41번에 아까 얼마였었죠? 1750에 175만원. 몇 프로니까? 10%. 그 다음에 42번에 250에 얼마요? 25만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네, 이상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여기 전자신고세액공제 얼마? 10,000원. 끝. 그리고 시험장에 가셔갖군요. 여기 보세요. 요거 적어갖고 오세요. 여기 안에 있는 거 다 적지 마시고. 얘 적어갖고 나온 다음에 답지에 이거 화면 나오거든요. 여기에 있는 금액 맞으면 거의 맞았을 확률은 99%예요. 왜냐면 여기 안에 있는 거 금액 다 못 적어갖고 오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여기 가장 마지막 거 갖고 와서, 네. 참고로 시험 보는 그날 저녁 8시나 늦어도 9시에 답지 떠요. 세무사에 들어가시면. 그래서 거기에서 채점하시면 돼요. 시험지 갖고 집에 가시면 네, 시험지 갖고 집에 가요. 저희 시험은. 그래서 그 시험지 가지고 집에 가셔서 8시나 9시에 답지 떠요. 그러면 그거 보고 뭐 하면 돼요? 채점하고 저기 호프집 가시면 돼요. 호프집 가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뻐서 가거나 슬퍼서 가거나.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잖아요. 기쁘거나 슬프거나. 매입. 1분 후에 넘어갈 거예요. 아, 이거는 우리가 넣은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넣은 거 아니고 아까 그 누락분 있죠. 거기에서 넘어온 데이터예요. 상관없어요.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원래 이게 날짜를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거 만드셨던 분이 좀 잘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누락분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원래는 뜨면 뭐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맞아요. 원칙. 왜 그게 맞냐면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불러온 데이터는 뭐 해라? 무시해라. 그래서 이게 맞는 거예요. 시험 들어가서는 데이터 있으면 블로그이 아니오는 네, 블록이 안 뜨는데 혹시 뜨면 아니요. 처음 들어갈 때 무조건. 네. 지문에 예로 들어가시오 이런 말 없으면 무조건 아니요예요. 지금까지 딱 한 번 예로 들어가시오라고 나온 적 있어요. 그런 문구가 없으면은 무조건 아니. 되셨죠? 그리고 이따가라도 이상하면 물어보세요. 네, 내일이라도 봤더니 좀 이상해 그러면은 네,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또 답 드릴게요. 다음에 3번은 안 할 겁니다. 네, 3번은 이제 개인적으로 연습하세요. 어떻게 하는지는 알죠? 네, 그리고 모르겠으면은 기출문제 깔아놓고 저 부르세요. 옆에서 봐드릴게요. 그리고 나갈 때는 항상 뭐다? 예, 여기에서 아니오 누르면 이거 다시 다 넣어야 되니까 항상 나갈 때는 뭐요? 예 누르세요. 그 다음에 문제 4번 결사. 1번 수동, 2번도 수동, 3번도 수동, 4번도 수동, 5번만 뭐요? 자동. 2번에 별표 3개. 일단 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소모품 B. 소모품 뭐요? B. 예, B니까 뭘로 처리해요? 예, 소모품 B인데 증가시키자 감소시키자? 감소시키자. 그럼 비용의 감소 어느 변? 대변. 대변의 소모품 B. 그 다음에 소모품의 옆집은 뭐예요? 네, 소모품 B예요. 그래서 여기는 소모품 얼마예요? 530. 이제 이거는 찍는 거. 그래서 찍을 때는 모르겠으면 뭐 시키자? 감소.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이면 올해 거. 수익 비용이면 내년 거라고 이거는 찍는 방법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 마감할 때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은 언제 거라고요? 내년 거예요. 수익 비용은 손익에 대체해서 내년에는 빵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수익 비용은 언제 거다? 올해 거예요. 근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미사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미사용은 쓴 거 안 쓴 거? 안 쓴 거 언제 쓸 거예요? 내년에. 그래서 내년 거 얼마요? 530. 근데 내년 게 되려면 꼭 요 세 개로 있어야 돼요. 자산부채 자본. 그래서 이 분계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분계를 안 해주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년에 소모품이 없어요. 왜요? 다 뭘로 처리했으니까? 비용 처리했으니까. 그래서 골치 아프게 결산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결산을 안 하면 내년에 있어야 될 게 없고요. 없어야 될 게 있고요. 막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춰주는 걸 언제 하는 거예요? 12월 31일. 이라고 연결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2번에 왜 별표 3개냐면 매도 가능 증권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결산 때 하는 걸 뭐라 그러죠? 평가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평가. 얘네 때문에 그래요. 평가 이익하고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자본. 자본은 무슨 처리? 상계 처리. 그놈의 상계 처리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500짜리가 얼마가 됐었죠? 1480 됐어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얼마 있었죠? 20만 원 있었어요. 근데 1480이 얼마가 됐죠? 1550이 됐죠. 그러면 이익 얼마 난 거예요? 70만 원. 그러면 상계 처리라는 게 뭐라 그랬죠? 이익에서 손해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 얼마만 나와야 돼요? 50만 원. 내용은 이거고요.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 얼마 늘었다고요? 70만 원. 자산의 뭐요?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손해 본 거 얼마 있었다고요? 20만 원. 이익 난 거 얼마 있어요? 50만 원. 요걸 무슨 처리라 그런다고요? 상계처. 그래서 별표 3개예요. 당연히 안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근데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준비는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남는 짜투리 시간에 연습을 좀 하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그 다음에 이거 입력할 때 주의사항 여기 보세요. 맞다. 깜빡할 뻔했네. 2번 넣으실 때 주의사항 뭐냐면 매도 가능이라고 치면 몇 개 떠요? 2개 떠요. 위에 거 밑에 거? 네, 밑에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게 2개 뜨면요. 이건 외우셔도 돼요. 똑같은 게 2개 나오면 위에 거는 유동이고 밑에 거는 비유동이에요. 위에 거는 뭐라고요? 유동. 밑에 거는 비유동. 네, 투자 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은 몇 년 넘죠? 1년 넘죠? 그래서 거기에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조건 밑에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계 맞춰놓고 입력 때문에 틀리시는 분도 생겨요. 실제. 네, 왜냐면은 급하게 넣다 보니까 위에 그 밑에 걸로 해야 되는데 어디 걸로 하죠? 위에 걸로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 분계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자 수익 중 36만원은 언제 거요? 차기 거.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36만원을 먼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먼저 받았어요. 먼저 받은 거 뭐라 그래요? 예, 선수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선수 수익 36만원. 부채의 뭐요? 증가. 그 다음에 뭐 먼저 받았다? 이자. 근데 왜 이게 이자가 줄어들어야 되냐면 이 이자는 올해 거, 내년 거, 내년 거. 그러면 언제 늘어야 돼요? 내년에 늘어야 돼요. 라고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네, 항상 하는 얘기지만 결산은 쉽진 않아요. 그 다음에 4번. 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유동성 장기부채. 우리 유동성 장기부채는 언제 쓰는 거라 그랬죠? 예, 비유동 부채가 뭐가 될 때요? 예, 유동부채가 될 때. 그래서 1년 넘던 게 1년 이내가 되는 건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1년 이내 게 다시 몇 년이 넘었죠? 2년이 넘었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변의 유동성 장기부채 2000. 예. 무슨 은행? 중앙은행. 부채 뭐요? 감소. 그리고 이거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대변의 장기 차입금인데 양쪽에다가 다 써야 돼요. 거래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던 문제의 반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던 건 이거였어요. 유동성 뭐요? 장기부채. 요거는 1년이 넘던 게 1년 이내 됐을 때. 근데 이 문제는 1년 이내 됐던 게 다시 몇 년 넘었죠? 1년 넘었죠. 그리고 요런 거는 일반 전표 몇 월 며칠 날 넣는다? 예, 12월 31일. 그리고 5번은 여기에서 하는 거죠? 여기 결산자료 입력.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 가셔서 몇 월에서 몇 월이요? 1월에서 12월. 1월에서 12월 하시고, 그 다음에 공장은 요거예요. 일반 감가상각비. 그래서 공구와 기구 가서 125. 그 다음에 그냥 감가상각비는 몇 번대라고요? 800번대. 차량 운반고 얼마요? 350. 그 다음 무슨 추가? 전표 추가. 끝. 뭐야? 아, 다시 한 번 더 설명? 네. 여기 일반 감가상각비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잘 못 찾겠으면 그냥 컨트롤 F 감가 치면 돼요. 그럼 어차피 2개밖에 없어요. 몇 개밖에 없다고요? 2개. 일반은 500번대예요. 그래서 500번대는 공장이에요? 사무실이에요? 공장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공장 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그냥 감가상각비라고 있어요. 여기는 공장이라고요? 사무실이라고요? 네,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무실 얼마라고 되어 있죠? 네, 3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만 연습하면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꼭 무슨 추가? 전표 추가. 그 다음에 요거 꼭 보고 나가세요. 자동결산분계 완료 꼭 보고 나가시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은 뭐 1번 먼저 풀어도 돼요? 3번 먼저 풀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결산만 빼놓고 나머지는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못 빼놓고 먼저 해도 상관없다고요? 결산. 근데 결산은 꼭 1번하고 2번 한 다음에 결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번 먼저 풀어도 되고 4번 먼저 5번 먼저 풀어도 되고 3번 먼저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실기하실 때 뭐는 먼저 풀면 안 된다고요? 네, 결산만 나중에 푸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결산 몇 월 며칠이죠? 12월 31일이죠. 그래서 다른 데이터들이 들어간 다음에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로 오세요. 무슨 등록? 사원 등록. 그 다음에 밑에다가 107번 윤영수 씨, 그 다음에 71012125667. 그 다음에 입사 연월일은 2000X 1년인데 이건 뭐 2021년으로 해도 되고 2023년으로 해도 되고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거기에 이분 편하시려고 이걸 좀 축소해놔서 그래서 요건 신경 쓰지 마세요. 시험 때에는 정확하게 날짜 줍니다. 그 다음에 이분 무슨 부죠? 영업부죠. 그럼 영업부면은 요거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부양가족. 본인은요 7천이든 얼마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일 때 조심하시냐면 여자분일 때 조심하세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여성이시면 배우자 공제랑 요거 부녀자 공제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요거 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은 남자로 나오는 게 좀 더 편해요. 왜냐면 여자분 나오시면 이거 하나 더 고민해야 되거든요. 근데 남자로 나오면 배우자 공제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시험은 여성분보다는 남성분으로 나오시고 혼자 사는 게 가장 좋아요. 맞죠? 왜요? 이거 넣을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정희선님 배우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분리과세. 분리과세라고 나오면은요 돈 얼마 벌든 빵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 기타소득 얼마까지 된다 그랬죠? 예, 300까지 되니까 배우자. 그 다음에 어머님 송미라님 안 되죠? 왜 안 돼요? 얼마 넘어서? 100만원 넘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딸 해서 되죠? 그 다음에 민유리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윤혜수님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질병관계로 별거. 원래는 형제자매는 일반적으로는 따로 살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이런 식으로 뭐 질병에 따라서 별거하거나 특이 케이스가 있으면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뭘로 잡아주세요? 장애인.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장애인은 꼭 요거까지 확인해 주세요. 이 번호 맞는지도. 근데 지금은 장애인 복지법이니까 번호 맞죠? 요거까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그냥 윤혜수 씨랑 별거하고 있다 그러면 형제자매는 안 돼요. 왜냐면 형제자매는 일단 기본적으로 동거하고 있어야 돼요. 같이 살고 있어야 됩니다. 형제자매는. 근데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돼요. 근데 누구는 꼭 같이 살아야 된다고요? 형제자매. 근데 이렇게 특이 케이스가 있을 때는 인정해 줍니다. 뭐 질병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저기 뭐냐 학업상이라던가 요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으면 되지만 형제자매는 따로 살고 있으면 원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형제자매만 그래요. 그 다음에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돼요. 그래서 공부가 어려운 게 공부하면 할수록 계속 뭔가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그래서 회사 가시면 본인이 하는 거 이외에는 손 안 대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손 대는 순간 계속 뭔가가 붙어요. 제가 그러고 살았거든요. 지금은 그 행동을 안 하는데 어렸을 때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이 못하는 거 다 갖다가 내가 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 일만 많아져요. 네. 그리고 저 사람 못하겠다 그러면 놔주고. 그래서 그만둔 적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때 당시엔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었죠. 그래서 요즘 분들은 저건 잘하잖아요. 내일 이외에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그 내일의 범위가 너무 좁아서 사장님들이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야간 수업 때 가구 전문점 사장님이 계셨거든요. 네, 회계 배운다고 오셨어요. 근데 얘기 들어봤더니 조만간 직원 잘라버릴 거래요. 왜요? 그랬더니 청소를 하거든요, 회사에서. 네, 청소할 때 컴퓨터 하는 척하고 청소 안 한대요. 혼자만. 직원도 5명인가 밖에 없는데. 그리고 저거 조만간 잘라버릴 거래요.
예? 아 근데 요즘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잘못 배워서 그래요. 뭘 잘못 배웠냐면 인터넷의 블로그나 유튜브에 보면요 그렇게 하라고 영상들을 찍어서 올리는 애들이 있어요. 예. 일 시키면 내일 아니면 눈 부릅뜨고 덤비라고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 보고 배우신 분들은 진짜 그런 행동 하긴 하나 보더라고요. 근데 제 눈으로 본 건 아니니까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일단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맞죠? 네. 근데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저처럼 남의 일 갖다가 해라. 그런 건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참 바보였죠. 안 그랬으면 회사 좀 더 다닐 수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저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AT 시험이 도전이라 그랬잖아요. 네. 저 예전에 다니던 회사가 저 그만두고 2년 후에 도전에 흡수합병 됐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반은 잘리고 반만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인원이 한 60명인가 그랬거든요. 회사가. 잘하면 거기로 넘어갔거나 아니면 백수 됐을 수 있죠. 뭐. 어떻게 될는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시간 한번 더 가면 안 돼요? 잠깐 쉴까요? 네? 그러면 40분까지 쉬었다가